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좋지. 이제 이게 상업 정도 돼야지. 저희 앱 구동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오, 이거 또잘 만든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페이지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닙니다. 아 있어? 그래. 그래. 하는 거야 지금? 예, 이제 영상 찍어놓은 거라서. 아 찍어놓은 거?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니? 아, 보여드리고 뒤에 아. 설명을. 모델 로드라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시간 걸립니다. 딥러닝 모델이야? 예, CNN 계열로. 무거워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처음에 올릴 때만 좀 그런데 이게 영상이 길면은 이 시간에 상관이 없는데 영상이 또 짧아가지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너 요구하는 거 찾아주는구나. 예. 영상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어플리케이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C는 영상 분석 웹 어플리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영상에서 출연한 오브젝트의 특징을 분류해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징을 만족하는 오브젝트의 이미지와 출연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모델이 좀 많지가 않아서 차량에 대한 분류만 가능하고 차량 종류는 총 6종, 색상은 총 7종에 대한 분류가 가능한데 제 메인 로직을 파이프라인 구조로 만들어서 모델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갈아 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차량 종류만 이제 분석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종류는 이제 유형이 6종, 색상 7종. 아래와 같이 현재는 서비스가 이렇게만 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작 목적은 제가 장교 임무 수행 중에 이제 CCTV 확인할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기를 도입하면은 좀 더 임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학부 연구원 시절에 읽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로켓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일부 차용해서 이 프로젝트 C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전방 부대는 이제 TOD 같은 감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체 종류를 자동으로 식별하지 못해서 이상 물체가 탐지되면은 대원들이 출동해서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C가 사용화된다면 국방 인력이 감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대원들의 과중한 업무 피로를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구조랑 적용 기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조는 총 지금 3개 레이어로 나눠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스프링 MVC 패턴을 이용해서 설계하였고 가운데 있는 비즈니스 레이어는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레스트 X를 이용해서 REST API 서버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는 MySQL 서버를 사용해서 제작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총 4가지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테이블은 고객 정보를 유지해주고 비디오 테이블은 저희가 등록한 비디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테이블은 영상에 등장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오브젝트 프레임 데이터 테이블은 이제 비디오 프레임마다 오브젝트의 위치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관심을 둔 사항으로는 이제 이게 비디오 분석 결과 이제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테이블에 뭉쳐서 관리하기보다는 고객별로 별도의 테이블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쿼리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프레임의 포링 키로 하여서 두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프레임 데이터 테이블이 위크 엔티티 테이블로 구성되게 해서 비디오가 삭제될 경우에 같이 삭제되도록 제약 조건을 부여하였고 이걸 사용한 기술은 파이썬 SQL 알치마를 이용해서 OMR 기술을 적용해 파이썬 오브젝트와 연동 가능하게 만들어 확장성 있고 관리하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 비즈니스 로직은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인풋이 들어오면 먼저 욜로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실시하고 솔트 이용해 트래킹을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원하는 특징에 맞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적용시켜서 필터링한 후에 최종 결과를 DB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각 레이어마다 저희가 원하는 이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쉽게 모델을 가로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오브젝트와 특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저 에피션트에서 다른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에피션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넷하고 PMG넷이 성능이 더 좋아서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간략하게 적용한 비즈니스 레이어의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위와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욜로 V5, PMG넷 그리고 솔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욜로 V5 같은 경우에는 원스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의 포멀을 연 욜로의 파이터치 버전으로 RTX 3080 GPU에서 최대 144 FPS를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MG넷은 스탠포드 카 벤치마크에서 10위를 기록한 레지넷 기반의 분류 모델로 소타를 달성한 모델이라 검증된 모델이고 높은 정확도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넷은 딥스와이즈 세퍼레이션 CNN을 활용한 경량 분류 모델로 이 딥스와이즈 세퍼러블 CNN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색깔 필터마다 각각 필터링을 적용해서 기존에 묶여있던 경우보다 훨씬 더 필터의 가지수를 줄일 수 있었고 마지막에 딥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실행해가지고 세 개의 이제 분석된 아웃풋 결과물을 하나의 결과물을 합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연산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 알고리즘은 카르만 필터와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바운디박스 기반의 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욜로로 디텍션 저기 사진을 디텍션하고 그렇지? 예. 솔트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해? 예, 트래킹을 해서 오브젝트마다 고유하게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맵 프레임마다 오브젝트를 탐지하게 된다면은 저장한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브젝트마다 고유하게 인식을 해줘야 돼서 트래킹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만 디텍션하니 한 번만. 빅택싱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추가로 향상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모델은 디텍팅을 매 프레임마다 실시하고 그거를 이제 바운디박스 기반으로 솔트가 매핑해서 고유한 오빅트라는 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모델 학습 및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이미지 트레인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셀리니움을 이용해서 웹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카글 및 오프소스 진영에서 제공하는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실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질, 각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실제 CCTV 영상 여러 개를 파싱해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셔플한 후에 7대3의 비율로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였으며 파이썬의 사이클런과 텐서플로우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셋의 분포는 이렇게 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각 색깔, 종류별로 42개의 라벨을 붙여서 분포도를 확인한 그림입니다.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색깔별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하얀색하고 검은색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차량 종류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세단이랑 벤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데이터들이 개수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색깔별로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검정색과 하얀색 비율이 높고 다른 색깔의 비율은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00개 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HSV 형식으로 변경한 후에 조도값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의의 조도값으로 교정해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RGB 형식보다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GB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과적팍 예방 및 학습 데이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지 리스케일링, 플립, 리사이즈, 리플렉션, 로테이션 및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고 이 역시 텐서플로우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카테고리별 비율 및 카테고리별 종류를 조절해서 고유 데이터셋의 정합한 구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백분을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는데 덴지넷 기반의 169, 201, 121, 레지넷, 에피션트넷 36, 모바일넷 그리고 이거 논문 기반의 이건 CNN 모델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PMG넷, 에피션트넷 V2 버전 그리고 VG넷 등 다양한 백본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PMG넷하고 그리고 PMG넷하고 이제 논문 기반 CNN 모델을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백본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앞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드롭아웃 레이어를 배치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 일리시 스타핑을 10으로 해서 발리데이션 로스가 10번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스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G넷과 모바일넷을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도가 좋지 않아서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한 결과 PMG넷이 96에서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색상 분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넷, 에피션트넷 3, 레지넷 152가 88에서 89% 정도로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가볍고 88%의 정확도를 보인 모바일넷을 저희 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는 PMG넷과 모바일넷 두 개를 가지고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그 카테고리의 비율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바일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편향되어 있던 데이터를 색상 데이터를 균일하게 해준 결과 92% 정도로 2에서 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율을 조정했을 경우에 CCTV 데이터량이 적어져서 실제 CCTV에 적용했을 때는 그런 트루스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88%로 데이터 다 때려 넣은 모델을 그냥 사용하였습니다.
코드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이런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렉터리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API는 이제 그냥 비디오하고 사용자 정보에 대한 크루드하고 어널리시스를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GitHub 코드 들어가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속도가 리얼타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롤러코드 최적화랑 구성 모델 경량화를 진행해서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이제 RTS 3080에 GPU 한 개 쓰면 리얼타임이 한 개고 그래서 이제 메디아파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디텍싱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샘플링 기간마다 디텍싱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플로어 같은 비신경망 기반의 트래킹 기술을 적용해서 속도를 엑셀레이트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모델을 적용하려고 해가지고 오픈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메소나 CSR 그리고 메디안 플로우 같은 이런 영상 기반의 트래킹 비인경 신공망 기반의 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지만 정확도와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만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알고리즘을 GPU 기반으로 가동하게 리빌드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P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간에는 발리데이션이 매우 높았는데 실제로는 그라운드 트러스 정확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질, 각도, 노이즈 등을 트레인 데이터셋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더 많은 CCTV를 파싱해서 다양한 각도, 화질, 노이즈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재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 앞선 결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별 데이터 분포량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시간이 부족해서 코드 간의 결합도가 충분히 분리되지 못해서 파이프라인 구조로 하는 저희 비즈니스 로직이 일부 확장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팩토링이 필요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 간의 보안 인증 구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별 보안 기능 향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저희 모델의 그 버그率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도커하고 AWS 이용해가지고 실제 서비스 배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서 코드 개선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itHub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다가 누가 뭐 했는지를 좀 이렇게 넣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끝날 때 사진이랑 같이 넣는 게 일반적으로 랩실 소개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다 이렇게 하고 누가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질문 없어. 너무 어려워서. 어? 아니 그 아까 플로우 다시 한번 보자. 큰 그림만 좀 보자. 그림만. 그런데 쉽게 써야 되겠다. 전달을 자 다음 거 잠깐 보세요. 다음 거. 이거 말고 그 했는데 이거. 아니 그 아까 모델 좀 조금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일단 욜로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 예. 일단 원래는 매번 해야 되잖아. 예, 매 프레임마다 디텍션 합니다. 근데 그 시간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랬지.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성능 관계상.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가속화시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 프레임마다 디텍팅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한 다음에 그 간격 사이는 비신경망 기반의 영상 기반의 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디텍팅 비율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솔트 아니야? 그 솔트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솔트는 매 그냥 바운디 박스만 트래킹을 하는 거고 저 욜로가 트래킹해주는 바운디 박스를 계속 던져주면은 그 바운디 박스들만 매핑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했어? 그래서 그렇게 가속화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사항으로 그 저희가 오픈스트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트래킹 모델들이 너무 느려서 CPU 기반이라 너무 느려가지고 그거를 GPU 기반으로 리빌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하거나 찾아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솔타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그냥 이제 바운딩 박스 받아서 예, 그냥 매핑만 두 개 해주는. 같은 거네. 두 개가 같은 거에 묶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아까 지금 저 넷이 두 개지? 하나는 예, PMG 넷이랑 모바일 넷 두 개 사용하고 있고, 각각으로 인풋으로 들어가. 예, 각각 인풋으로 들어가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니? 디멘전이랑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디멘전은 저희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이거에 맞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프리 프로세싱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해놔서 여기 모델 부분에 보시면 화면이 종류를 바꿔줘야 돼. 뭘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이거? 각각 칼창. 결과가 나온다는 거. 바꿔줘야 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여기 정해 놨는데 이 모델대로 얘가 빌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델 내에만 지금 PMG랑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모바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의 모델을 쓰고 있고, 여기는 이미 학습된 데이터 웨이트 파일이고,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 예, 라벨이고, 이건 프로세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델 부분을 보면은 여기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함수를 얘가 자동으로 호출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이것만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들어간다 이거지. 예, 안쪽에다 심어놨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 나왔다고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 그 어크리스가 종류는 얼마야? 종류는 지금 카 종류 같은 건 6종류, 색깔은 7종류 분류 가능하고, 어크리스가 일단 카 타입은 발리데이션 어큐리시를 보면은 97%인데 7%. 근데 그라운드 트러스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 CCTV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테스트 셋이랑 발리데이션을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학습한 거에서는 97%가 나오는데 실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정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아마라도 이제 영상이랑 저희가 모은 데이터셋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각도라든가 화질, 그 영상에서 나오는 노이즈 등을 저희 데이터셋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서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서 같이 했니 이거? 3명. 이분이 손 들어가라 같이 한 친구들. 올라운드 플레이를 했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별거 나왔으니까. 며칠 고생하고 뭘 싸매 그러더니. 자, 혹시 또 질문 없어? 난 그 큰 그림이 궁금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근데 뭐 로직하라 이제. 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고생했어. 그리고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좀 긴 영상으로 다시 좀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요. 마저 보여줘요. 아직 안 왔으니까 마저 보여줘요. 그러면은 저 새로 눌러서 실제 그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으로 돌려줘요. 조금 그래야 빠져. 저희가 실제 한번 지금 실행시키고 있어가지고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데이터 처리를 해놓은 것들인데 제가 한번 삭제도 해볼게요. 이게 30분짜리 영상, 이게 10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서치가 좀 빨라가지고 빨리 뜨는데 이렇게 하고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버스 영상에서 어떻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영상을 저희가 올려볼까 한번? 그게 영상 그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리소스가 터질 수 있어서 뭐 그냥 근데 이게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리얼타임이라 영상이 1시간짜리 1시간이 걸려가지고 짧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30분짜리를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30분짜리 1시간 다 돌아갔는데. 1시간 하려면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가속화가 필요하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안 되면 되게 그건 맞는데 그린 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30분짜리라 데이터 로딩하는 시간 좀 걸립니다.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노이즈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있는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만 보여주면 돼.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녹색 차량을 좀 찾고 있어요. 딴걸 좀 해야지. 가능성만 보여주면. 뒤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얘는 왜 되게 차량이 가려져? 이게 사전에 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오젝트 트래킹을 다 해서 아이디를 부여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라벨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져도 얘가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 그 프레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얘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그 프레임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라벨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니? 실시간도 가능한데 성능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더 좋으면 실시간이 가능한데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전체 영상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추측해 나가는구나. 예, 그리고 없어도 찾는구나. 예. 저기 뭐야 마술이다. 안 보여도 찾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빼시고 그냥 코딩을 하고 다시 하는. 그게 분석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라 지금 읽어오는 거는 거의 시간이 안 걸려서 이제 얘가 어차피 비디오 파일이 이게 MP4나 이렇게 인코딩 돼 있으면 그걸 다시 보코딩 해가지고 읽어오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뭐 가속화시킨다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읽어오는 건 배치 사이즈를 꺼내가지고 읽어오는 거라서 읽어오는 시간 많이 안 걸리고 그거를 이제 모델을 태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GPU를 더 많이 써서 병렬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텍팅 비율을 줄여가지고 중간에 좀 더 가벼운 경량 모델로 추적할 수 있게 개선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